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국고채 발행 급증으로 국가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다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신용평가사 나심평이죠. 여기서 국고채 발행이 급증하게 돼서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통과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국가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으나 장기 저성장, 기저진입과 꾸준히 상승하는 정부 부채 비율 등 구조적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도요,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적법하게 했고 그래서 미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적법하게 계엄을 일으켜서 미미한 게 아니라 계엄이 조기 진화되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엄이 한 3일만 갔어 봐요. 좀 다 빠졌겠지.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3대 경제 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지만 아니죠. 부양할 때는 가계부채였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로 부양한 적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로 부양한 적 거의 없어요. 기업 부채는 부양을 한 게 아니라 위기라서 기업 부채가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는 가계 부채로 다 부양을 했다. 자,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입니다. 엄청나게 막 부양을 할 때 썼어요? 2007년에서 2008년 막 넘어갈 때 막 침체될 때 썼어요? 아니요. 오히려 막 부양돼가지고 침체되니까 이럴 때 늘어났죠. IMF 때는 좀 늘렸더라도 이때는 어쩔 수 없었고 기업부채 안 뜨니까 가계부채 넘어갑시다. GDP 대비 가계부채 같은 경우 보시면 어때요? 급증했고 경제 부양할 때 IMF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증가시켰고 코로나 터지니까 민간부채로 살렸고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떨어뜨렸다. 이번 정부의 업적. 이거는 GDP를 개편을 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건데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뭘로 극복했어요? 솔직히 전세 자금 대출로 극복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미국은 부채 축소를 했다. 코로나 터지고 다시 부채 축소를 하고 있죠. 다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은 거예요. 보세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 GDP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자, 우리가 왜 제가 일본식 침체가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요. 부채 축소를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부양을 했죠? 부채 축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기사가 떠요. 요즘에 일본 집값도 뜬다. 인구 줄면 집값 떨어질 것을 맹신했는데 올라가니까 인구 떨어져도 우리나라 집값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만 일본은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없다시피 하지만 있긴 있죠. 근데 집값이 요렇게 됐으니까 요게 올라가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결국에는 디레버리징 하고 코로나 터지고 또 디레버리징 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낮고 근데 일본도 이때 부채 비율을 줄이지 못하니까 디레버리징 못하니까 오래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일본식 침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집값 떨어지는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IMF 때는 부채로 부양한 게 아니었죠. IMF 때 부채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었어요. IMF는 가계부채 때문에 터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부채 때문에 무너진 거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채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그 부동산 거품 때문에 부채가 빠지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집값이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 부채를 늘려가지고 부양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뜨지도 않았고 위험성까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낮아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 뭐 있다. 그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좋아요. 분배가 잘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전세 보증금이라는 무이자 담보대출이 없죠. 그 무이자 담보대출 우리나라는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로 부양을 해왔었는데 가계부채도 한계죠. 그래서 지금 차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을 할 수 있냐? 부양 안 돼요. 금리 인하가 왜 미친 짓이냐? 금리 인하하면은 레버리지 확대해가지고 부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진짜 부양신 같은 생각이다. 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게 부양이 되는 이유는요, 그 전에 디레버리징을 해가지고 부채 축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하로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레버리징을 할 때 보통 금리 인상을 통해서 디레버리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금리 인상하는데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개입했죠. 그래서 2022년 11월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 초까지 금리 올렸죠. 기준금리는 0.5% 올라갔는데 시중금리는 1.3%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요? 물론 우리나라는 외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 물가가 덜 올라가는 이유요?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경제가 안 좋아서. 여기서 이제 신평사에서 국가신용도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신평, 나신평이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등급들도 낮추고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채무 상환 능력 변화를 더 중시하는데 우리나라는 3대 레버리지 너무 높고 정치적 리스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대응 여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4천억 불 전부 당장 다 쓸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했었죠. 이게 왜 개소리냐면요. 자, 외환 보유액 추이를 보시면은 이 IMF 포지션 SDR 이런 것들 여기서 많이 나왔죠. IMF가 요거 풀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증권 이런 것들 비중이 높죠. 유가증권 비중이 높다는 소리는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팔더라도요. 내가 한 삼성전자를 5만 전자에 샀는데 예전에 한 8만 전자까지 올랐어요. 팔고 싶어요? 엄청 많이 샀어. 10만 주 샀어요. 8만 전자에 10만 주를 한꺼번에 내놔봐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많이 떨어질까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 비율도 D1 비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거지만 공공기관 채무까지 더하게 되면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괴 200톤을 풀어야 되겠죠. 아마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104.4톤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괴가 많기 때문에 농담.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방어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가 계속 들어왔죠. KDI가 직접 경고했습니다. KDI가 최근에 이례적으로 경고했어요. 외평기금 풀어가지고 막는 것은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짓이다. 거기에 공공기관 부채도 많이 들어왔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보증 포함해서 공공기관 부채는 1800조 수준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요, 아까 정치적 리스크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정치적 리스크 뜨기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번 정부가요, 국가부채를 숨기는 이유. D1에서 안 늘리고, 공공기관으로 부채를 늘려가지고, 메꾸는 이유. 이번 정부 적자 뭘로 메꿔요? 기금? 한은마통? 공공기관 부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꾸고 있죠.
풀 달러가 없으니까 국민연금 뭐 풀어달라고 하죠. 우리 저기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 중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저당은 없는데 들어가고 나서 집주인 개인 빚으로 압류당한 거. 그러니까 근저당 없다고 해서 여기는 집이 괜찮네 하고 들어갔는데 집이 압류당해가지고 개인 빚 부채 때문에 압류를 당했어요. 그런 건 볼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늘리고 있는 셈인 거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따지면 더 위험한 거죠. 그 압류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압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일으켰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